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3과정 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심혈관계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계통별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우리 신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차시에 걸쳐 신체 각 계통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혈관계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뇌, 심장, 그리고 우리의 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노폐물에 의해 막히거나 파열이 되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이제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일단 발생을 하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10% 정도만 완전하게 회복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사실은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후유장애를 가지고 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혈관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혈압을 정상 범위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이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해당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즉 갱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고중성지방 혈증도 중년 남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식사 조절과 운동, 금연, 금주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 혈관 질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이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혈압을 좀 측정을 하고, 또 고혈압이 진단이 될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미 고혈압 상태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30대 고혈압 환자 10명 중 8명이 40대 고혈압 환자 10명 중 6명이 자신이 고혈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마찬가지인데요. 30대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10명 중 8명, 40대 고콜레스테롤 혈증 질환자 10명 중 7명이 미인지 상태라고 합니다. 또 타 연령에 비해서 30에서 40대 성인 남성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증 뇌심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 3명 중 1명은 이미 고혈압 상태이고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은 레드서클 캠페인으로 불리는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인지율도 30대에서 40%, 40대에서 50%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자신의 혈당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혈압, 당뇨병을 조기 발견하거나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뇌혈관 질환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120 이하,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 그리고 혈당은 공복 기준으로 100 이하,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란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이게 높고 또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중사음 지방이 이제 증가된 상태면서 HDL 콜레스테롤이 이제 감소된 상태를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비만, 당뇨병, 음주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이상 지질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유전적으로 혈액 내 특정 지질이 증가되어 이상 지질 혈증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고지혈증이란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고 해서 이제 고지혈증이란 말을 썼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도 우리가 질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상 지질 혈증이 이제 맞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질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치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의 목표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심장질환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의 정상 범위는 더 낮게 우리가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그 외에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심장 뇌혈관 질환을 위험성을 높이는 또 요인 중에 하나는 흡연입니다. 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 2배가 높다고 하고요. 간접 흡연이 지속되어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런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이고 이 고혈압이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도 거의 직선적인 관계처럼 그 위험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또 위험인자가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역시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조기 심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1문항 해당 시 1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0에서 4점이면 혈관 나이와 실제 나이가 비슷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혈관이 건강한 상태이고요. 혈관 나이도 실제 나이에 비슷한 정도예요. 현재 젊다면 상관이 없지만 실제 나이가 고령이라면 혈압 등을 체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혈액순환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5에서 10점일 경우 혈관 노화가 실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서서히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관 나이를 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11에서 15점이면 바로 내일이라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 노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본 후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하고요.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런 심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도 할 정도로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 같은 경우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이제 혈압이 높고 많이 진행이 되면 뒷목이 뻣뻣하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혈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혈압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저혈압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저혈압이 가끔씩 또 너무 혈압이 낮게 체크가 돼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피로감, 또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없는지 역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저혈압이 오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기본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과 수분의 섭취도 약간 균형되게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역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이렇게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장기간 서 있으면은 역시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맥은 심장의 수축을 위해서 이제 정기적인 자극이 우리 심장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자극이 일어나서 전기가 탁 가면서 심장이 심방, 심실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요. 이 자극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빈맥성 부정맥, 맥박이 빨리 뛰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또 일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덜컹거리고 좀 불쾌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심실빈맥은 아닌지 또는 심방세동이 아닌지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꼭 검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는 느낌과 함께 어지러움증, 호흡곤란을 느끼면 이거는 이제 빈맥, 맥박이 빨리 뛰는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고요. 쉽게 피로하고 몸이 무겁고 또는 눈앞이 좀 흐려지고 가끔 실신도 한다. 그러면 아까 일을 안 하는 서맥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협심증이라는 거는 우리 심장에 혈관을 공급해주는 이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이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계속 도로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할 경우에 가슴 중앙이 조이거나 또 불쾌한 느낌을 들거나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휴식을 취하면 좋아져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협심증이라 하고요. 근데 이런 전형적인 왼쪽 가슴에 나타나는 이런 통증이 아니고 여성의 경우에는 목이나 턱 등에 이런 통증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협심증에서 관상동맥이 더 막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심장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합니다. 협심증은 통상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없어지는데요. 이런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 3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히 빨리 이제 응급실로, 얼마나 빨리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받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통증이 없이 관상동맥의 가지에 따라서는 호흡곤란이라든가 또는 메스꺼움, 구토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형적인 왼쪽 통증이 아니고 어깨와 팔 이런 쪽으로 통증이 이제 방사가 돼서 이런 쪽이 아픈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지병을 갖고 있는데 지속되는 가슴 통증이 있으면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역시 이제 우리가 혈관이라는 거는 이 경동맥, 뇌로 올라가는 혈관, 또 뇌 안에서의 혈관, 또 하지혈관 이런 이제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혈관들이 이제 경화가 일어나서 딱딱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혈전 같은 게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중에 이제 심장에 가는 혈관, 관상동맥에 이런 협착이나 폐쇄가 발생을 하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거고요. 하지혈관, 우리 다리로 가는 혈관에 이제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하지동맥 폐쇄증이라 해서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증상은 걸으면 아파요. 한 50m, 100m, 200m 걸으면 아프고 그 통증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또 역시 조영술을 해서 하지혈관의 폐쇄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역시 이제 목에서 뇌로 가는 가장 큰 혈관이 이제 경동맥인데요. 이런 경동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혈관이 이제 막히고 혈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경동맥에서의 혈전이라든가 이런 혈관에 막힌 증상 또는 소견이 있으면 뇌혈관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뇌동맥류라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뇌출혈이 왔다.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참 건강한데도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뇌동맥류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뇌혈관이 꽈리 모양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서요. 이게 이제 갑자기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증상이 없이 오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참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뇌동맥류가 이제 점점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꽈리가 풍선처럼. 그럴 경우에는 뇌의 주변 장기를 누르기 때문에 시력자라든가 또는 복시라든가 또는 이런 이명 같은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게 좋고요. 이 뇌동맥 꽈리가 파열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을 바로 잃기도 하지만 심한 두통이라든가 또는 이 뇌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지주막하로 쪽으로 이제 출혈이 되면은 마치 뇌수막염 앓듯이 뒷목이 아주 뻣뻣하고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역시 뇌출혈이 되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토를 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꽈리 말고도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제 뇌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이 막히거나 또 이게 막히다 보면은 뇌압이 올라가니까 터지게 돼요. 그래서 막히는 경우를 우리가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심한 어지러움증, 두통,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제대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정 부위에 감각 저하, 어떤 또 팔이나 다리 쪽에 마비, 안면마비, 발음이 잘 안 된다, 시야장애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또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이 뇌심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생기면은 그 후유증 그리고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뇌졸중의 패스트 법칙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F는 페이스 드로핑으로 한쪽 얼굴에 떨림과 마비가 온다는 뜻이고요. A는 arm weakness, 팔다리에 힘이 없고 무뎌진다는 또 뜻이고요. S는 speech difficulty, 말을 할 때 발음이 이상하고 말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바로 time to call 119에서 내가 이 증상이 시작이 돼서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서 바늘이 들어가느냐, time to need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time to call 119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9가지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꼭 숙지하시고요. 평소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저널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매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식단 4위는요, 마인드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이제 결합한 식사인데요. 대시 이 스터디라는 이제 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어트 어프로치 이 식단인데, 이 대시 식단을 이제 결합한 식사인데요. 주로 견과류나 생선, 베리류, 올리브 등 두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단 개발에 참여한 혈관 신경학자 로렐 제이 체리안 박사는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3위는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인데요. 완전 채식 비건 다이어트보다는 융통성이 있다 해서 이제 플렉시블하다 해서 이제 붙여진 융통성이 있는 이제 식이요법인데요. 식물성 기반의 식품 위주로 식단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선, 가금류, 유제품 등 육식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플렉시블하다 이렇게 보고, 보다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가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위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시 다이어트인데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 식단을 가지고 5년 이상 이제 쭉 관리를 하고 추적 관찰해서 혈압을 얼마나 낮추는가 이런 걸 보고한 연구 논문에서 나온 이제 식단인데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적인 식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기름기 없는 단백질,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위주로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하고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포화지방이나 설탕 음료를 자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다양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올리브 오일, 통곡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이요법인데요.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예방연구센터의 데이비드 카츠 이사는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가족 친화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고의 채식 다이어트 식단이며 따라하기 쉽고 당뇨병 환자를 위한 최상의 식이요법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가인데요. 단기간에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장기간에 걸쳐서 식단을 진행했을 때 건강하면서도 그리고 적당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뇌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혈행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기억력도 개선시키고 또는 건조한 눈도 건강에 이제 좋게 해주는 또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혈압 감소 및 콜레스테롤 침착 지연,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을 안정시키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35g 이상의 생선을 섭취한 남성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60% 감소하며 또 주 5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여성은 한 달에 1회 이하 섭취한 사람에 대비해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0% 감소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 4.3g 이상의 생선 기름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생존자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와 심혈관 건강 사이에 연관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생선 4토막, 관상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생선을 7토막까지 또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하루 EPA, DHA를 1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양소는 코엔자임 Q10인데요.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산화질소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가 1992년에 올해의 분자로 선정한 물질입니다. 혈관에 존재하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요. 코엔자임 Q10은 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보면 코엔자임 Q10의 보충이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혈관에서 LDL 콜레스테롤 등 지단백질의 산화를 억제를 하는데요. 지단백질은 지방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된 성분인데요. 지단백이 산화가 되면 혈관벽에 축적이 되어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거나 또 혈관을 손상시키고 거기에 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단백질의 산화를 억제를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감마 리놀렌산 GLA의 기능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 등이 있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더불어서 혈중 지질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이고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이 단백질은 18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 중에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메치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증가를 하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에 의해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관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 중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등은 이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부족 시에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축적이 돼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서 심혈관계 리스크 팩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혈관 건강은 건강한 몸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몸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서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통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건강한 혈관 관리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으로 심혈관계의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